우리와 가장 가까운 외계인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질문 해보셨을 겁니다. 우주는 광대하며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다른 문명이 존재할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계의 다른 많은 별들보다 젊지만 왜 우리는 아직 외계 문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외계 문명은 분명 존재할 텐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외계인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수용하기에 이상적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항성계 중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린 40광년 떨어진 트라피스트 1과 우리 태양계 사이에 있는 몇 가지 놀라운 별들을 관찰할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 항성계에 도착하면 우린 트라피스트 1A 항성과 그 궤도를 도는 7개의 외계 행성을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구와 매우 유사한 이 놀라운 행성계가 외계 생명체를 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외계 생명체는 어떤 모습일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동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아무것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곧바로 트래피스트 1 항성계로 이륙하세요. 지구에서 약 4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트라피스트 1 성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병자리 별자리에 있는 이 별자리는 우리 은하인 은하수에 있습니다. 은하수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으로 수십 광년에 걸쳐 뻗어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킬로미터를 이동해야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보이는 모든 별은 은하수의 일부입니다. 우리 나선 은하에는 3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조차도 우리 은하의 질량과 광도에 근거한 추정치이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수십억 개의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 상당히 어지러워집니다. 가는 길에 우리는 수십만 개의 별을 가로지르며 일부는 다른 별보다 더 밝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구 근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별들을 관측할 것입니다. 여정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지구에서 5.96광년 떨어진 바너드 자리 별입니다. 바너드 자리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은 아니며 지구에서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별이 아닌 셰퍼트 별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셰퍼트 스타는 다름 아닌 지구에서 빛나는 금성입니다. 가장 밝은 별의 타이틀은 지구에서 8.6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알파 카니스 마조리스라고 불리는 시리우스 A에게 돌아갑니다. 바너드의 별은 태양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도 아닙니다. 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3개의 별을 중심으로 구성된 알파 센터우리 성단입니다. 프록시마 센터우리는 이미 3만 2천년 동안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적어도 그 정도는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천 년 후에는 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2016년 8월 24일 이 항성계에서 지구와 매우 유사한 암석 외계 행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 B가 발견되면서 최근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며 연구되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프록시마 켄타우리 B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바너드의 별은 알파 센터우리 3중 성계 다음으로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이므로 태양에서 4번째로 가까운 별입니다. 또한 알파 센터우리 성계와 달리
동반별이 없기 때문에 태양에 가장 가까운 단일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별도 아니고 가장 밝은 별도 아닌데 왜 바나드 자리의 별이 유명한 것일까요? 황도 자리 증려 자리의 일부인 이 별은 고유 운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연구되는 적색 외성입니다. 고유 운동은 지구에서 볼 때 천구에서 별이 겉으로 보이는 운동입니다. 고유 운동은 1718년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엔지니어인 에드먼드 헐리가 발견됐는데 그는 1850년 전 그리스 천문학자 히파르쿠스의 측정 이후 시리우스와 아크투루스의 위치가 이동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 별은 1916년 이 별이 다른 별에 비해 매우 높은 고유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미국 천문학자 에드워드 에머슨 바너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천문학자는 심지어 바너드 자리의 별이 연간 26cm의 운동으로 하늘에서 가장 큰 고유 운동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치는 180년에 한 번씩 보름달의 폭을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바너드 자리의 별이 왜 특별한지 알았으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바너드 자리는 천체의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이 적색 외성에 대해 수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외계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1963년 네덜란드 천문학자 피터 반 캠프는 25년 동안 버나드 별을 연구한 결과 목성과 비슷한 크기의 행성 2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별의 고유 운동을 교란을 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은 결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바나드 별의 행성 동반자를 찾기 위해 많은 수색이 이뤄졌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 논란으로 인해 바너드 별은 유명해졌습니다. 2018년 11월 바너드 자리 별 주변에서 슈퍼 지구가 발견되어 이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 행성을 발견한 스페인 연구진이 감지한 신호에 따르면 이 행성의 주기는 233일이고 질량은 최소 지구 질량의 3.22배에 달합니다. 표면 온도는 영하 170도로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만약 존재한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B에 이어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행성이 될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 항성계로 떠나기 전에 바나드의 신기한 별을 살펴봅시다. 이 적색 외성은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지속되는 예측할 수 없는 화려한 광도 증가를 보여줄 수 있는 별인 폭발성 범주에 속합니다. 질량은 태양의 17%, 반지름은 우리 별의 15에서 20%에 불과합니다. 태양을 바나드 자리성으로 바꾸면 보름달보다 100배 더 밝습니다. 트라피스트 1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봅시다. 우린 지금 지구에서 6.5광년 떨어진 남쪽 돗자리 별자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YG1049-5319라고 불리는 루만 16, 즉 루만 16A와 루만 16B라는 두 개의 갈색 외성이 25년마다 3천문 단위의 거리로 서로 공전하는 쌍성계 앞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갈색 외성입니다. 루만 16은 알파 센타우리의 가장 가까운 별자리이자 알파 센타우리와 바나드 별에 이어 우리 태양계에서 세 번째로 가까운 별자리입니다. 이 항성계는 2013년 미국의 천문학자 케빈 루먼이 YG 망원경의 이미지를 비교하여 고유 운동이 높은 천체를 찾던 중 발견했습니다.
갈색 외성은 별과 목성과 같은 가스거성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특이한 별입니다. 실제로 루만 16 성단에 있는 두 개의 갈색 외성은 목성처럼 줄무늬로 보입니다. 갈색 외성은 행성보다 훨씬 희귀합니다. 실패한 행성 또는 슈퍼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질량은 목성의 13배에서 80배로 우리 태양보다 훨씬 작은, 즉 우리 별 질량의 8% 미만입니다. 갈색 외성은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 융합 반응인 중수소 융합에 충분한 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뜨거운 헬륨 핵을 생성하여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그러나 별의 에너지원인 수소 융합 반응을 일으킬 만큼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갈색 외성은 서서히 냉각됩니다. 갈색 외성은 빛이 약하게 빛나고 일생 동안 광도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페이데 1은 1995년에야 최초로 발견된 갈색 외성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백 개가 알려져 있습니다. 갈색 외성 루만 16A와 루만 16B로 돌아가서 그들의 질량은 목성의 약 30배이며 밀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나사의 테스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줄무늬가 있는 이 두 갈색 외성이 목성과 이상하게 닮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측 결과는 목성 행성과 마찬가지로 루만 16의 두 갈색 외성도 지구에서 발견되는 제트 기류와 유사한 적도의 평행한 고속바람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의 대기권에서 강력한 바람과 형태를 띠는 이 빠른 기류는 지구에서 발견됩니다. 그 속도는 시속 30km에서 400km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테스 망원경으로 관측한 갈색 외성 루만 16B는 갈색 외성 내부에서 방출되는 빛이 통과하기 때문에 더 밝은 얇은 구름티와 두꺼운 짙은 구름티가 번갈아 가며 나타납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적도를 중심으로 띠가 더 빠르게 회전하고 극에서 소용돌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목성에서처럼 말이죠. 충격적이지 않은 발견은 없습니다. 이 바람은 목성의 대기만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갈색 외성의 대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라피스트 1 항성계로 여행을 계속해 봅시다. 잠시 멈춰서 란이라고도 불리는 엡실론 에리다니의 별을 관측해 봅시다. 지구에서 10.5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별은 우리 태양과 같은 황외성도 아니고 루만 16B와 같은 갈색 외성도 아니며 바너드 자리 별과 같은 적외성도 아니라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는 주황색 외성입니다. 주황색 외성은 주계열성이라고도 불리며 주계열성은 별의 진화와 주요 단계입니다. 주황색 외성은 광도의 색에 따라 별의 순서를 매기는 헤르츠스프룽 러셀 다이어그램에서 황외성과 적외성 사이에 위치합니다. 주황색 외성은 질량이 태양의 0.5배에서 0.8배에 달합니다. 주계열성에서 180억에서 340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태양과 같은 황외성이 100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비교하면 긴 시간이라는 점에서 연구자들에게 흥미롭습니다. 이는 이런 종류의 별을 도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스펙트럼 유형의 K 주황색 외성은 태양과 같은 스펙트럼 유형 G의 별보다 DNA를 손상시켜 생명체가 발달하기 어렵게 만드는 자외선을 덜 방출합니다. 또한 태양과 같은 별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엡실론 에리다니 별로 돌아가 봅시다. 이 별 주변에서
고도의 외계 문명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별은 외계 문명 탐사 프로그램인 SETI 프로젝트에서 최초로 관측된 별 중 하나였습니다. 1960년대에 그린뱅크 전파 망원경은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IRAS 위성이 별 주변에서 다량의 먼지를 감지했는데 이는 행성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 8월 별에서 3.2 천문 단위로 떨어진 곳에서 엡실론 에리다니 B 행성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소행성 때도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행성 때는 나중에 2008년에 스피처 망원경으로 엡실론 에리다니에서 20 천문 단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성과 화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때와 유사한 소행성 때 내부와 카이퍼 소행성 때와 유사한 소행성 때 외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소행성 때는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 더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소행성 때 바깥에는 적어도 두 개의 행성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 덕분에 우리는 목성의 약 0.63배인 엡실론 에리다니 B 행성의 질량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성은 목성과 거의 비슷한 원형 궤도를 따라 약 7.6년 주기로 엡실론 에리다니 주위를 공전하며 태양과 목성 사이의 거리와 거의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별의 나이가 약 8억 년이기 때문에 엡실론 에리다니 시스템을 우리 태양계의 젊은 버전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는 우리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항성계로 여행을 계속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30.4광년 떨어진 쌍성 HR4523에 있는 센타우리 별자리에 있습니다. 이 별계의 주별인 HR4523a는 태양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이는 질량이 태양의 약 70%이고 광도가 우리 별의 85%인 주 계열의 황색 외성입니다. HR4523a에서는 235 천문 단위로 분리된 쌍성계 HR4523의 두 번째 별은 적색 외성입니다. HR4523a를 공전하는 행성도 발견되었는데 지구 질량의 약 16배에 달하는 해왕성과 같은 행성으로 공전 주기는 122.1일입니다. 이 항성계에서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행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트라피스트 1b를 향한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계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를 이 행성 앞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관측해야 할 놀라운 별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에서 34.6광년 떨어진 플라잉피쉬 별자리에 있는 L9859입니다. 이 별은 적색 외성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그 항성계에서 4개의 행성이 발견되어 뉴스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네, 2018년에 3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행성들은 아마도 텔루르 행성, 즉 지구처럼 암석과 금속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행성들의 존재는 HARPS 분광기의 반경 방향 속도 방법과 테스 우주망원경의 통과 방법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에 네 번째 행성인 L98592의 존재가 발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행성의 존재는 현재 의심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 저널에 실린 과학 논문에 따르면 이 5개의 외계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 우리 태양계 내부의 행성과 비슷할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 발견된 3개의 외계 행성인 L9859, B, C, D는 행성이나 대기 중에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L9859B와 C는 건조하지만 소량의 물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D는 질량의 30%가 물로 이루어진 해양 세계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구의 물은 지구 질량의 1% 미만을 차지합니다. 항성계 L9859의 네 번째 행성 역시 항성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사형 속도 방법 덕분에 우리는 별에 가장 가까운 행성 L9859B가 매우 가볍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질량은 금성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 방법으로 측정한 행성 중 가장 가벼운 행성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의 관측뿐만 아니라 아직 칠레 사막에 건설 중이며 2026년 이전에 발사되지 않을 유럽 남방 천문대의 초대형 망원경의 발사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망원경과 기기는 별 L9859를 공전하는 행성만큼 작은 텔루르 행성의 대기를 연구할 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라피스트 1 항성계는 이 항성계에 매우 유사하며 이 외계 행성은 지구와 훨씬 더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과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몇 가지 놀라운 별들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목적지인 외계 행성 트라피스트 1b가 위치한 트라피스트 1 별계에 도착했으며 연구자들에 따르면 생명체의 발달에 적합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진 물병자리 별자리에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가장 많은 암석 행성을 보유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 별계에 매료되었습니다. 지구와 화성 2개가 있는 반면 트라피스트 1에는 3개에서 6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트라피스트 1 항성계의 중심인 트라피스트 1A 항성부터 살펴봅시다. 이 매스 J2306 2928, 05, 0228호라고 불립니다. 이 별은 목성보다 약간 크지만 태양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차가운 초저온 적색 외성입니다. 반경은 태양의 11.5%, 질량은 8%입니다. 그 나이는 30억 년에서 80억 년 사이일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것은 많은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적색 외성이 태양과 같은 별보다 훨씬 적은 금속을 함유하고 있다는 모델과 모순됩니다. 트라피스트 1과 같은 별은 태양보다 400배에서 500배 더 오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약 100억 년을 살 수 있지만 트라피스트 1a는 최대 11,000억 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우주가 아주 오래되어 별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가스가 고갈될 때 트라피스트 1a는 확실히 마지막 남은 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말이죠. 트라피스트 1a는 1999년에 천문학자 존 기지스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16년 후 이 별을 도는 행성 중 3개가 벨기에 망원경 트라피스트에 발견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칠레와 모로코에 설치된 2개의 트라피스트 망원경에서 얻은 정보와 카나리아 제도, 하와이, 남아프리카에 있는 다른 4개의 망원경에서 얻은 정보를 교차 분석하여 4개의 행성을 더 발견했습니다. 트라피스트 1 행성계에는 최소 7개의 암석 행성이 있으며 모두 지구와 비슷하거나 질량이 비슷한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1 항성계의 행성들은 항성으로부터 매우 작은 거리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데, 관측에 따르면 수성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보다 6배에서 40배 더 가까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성계는 매우 작습니다. 모든 행성이 수성보다 작은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7행성의 공전 주기는 매우 짧습니다. 행성 B의 경우 하루 반에서 행성계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행성 H의 경우 19일로 수성이 우리 태양보다 항성의 6배나 더 가깝지만 공전 주기는 매우 짧습니다. 이 행성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서로 거의 공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래피스트 1H 행성이 2번 공전하는 동안 행성 BCDEFG는 각각 24번, 15번, 9번, 6번, 4번, 3번 공전합니다. 이 행성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을 수 있도록 트라피스트 1에 알려진 7개의 행성 각각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트라피스트 1A 별에 가장 가까운 행성은 트라피스트 1B 행성으로, 행성이 그 앞을 지날 때 별의 빛의 변화를 감지하는 통과 방법을 사용하여 2016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지름은 14,284km로 지구의 12,742km에 비해 1.121배나 더 크지만 질량은 지구와 비슷합니다. 평형 표면 온도는 118도입니다. 따라서 표면의 평형 온도가 영하 19도인 지구보다 더 뜨겁습니다. 트라피스트 1B는 1.5일에 한 번씩 항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트라피스트 1B의 표면 온도가 높은 것 외에도 트라피스트 1A와 외계 행성의 근접성 때문에 별의 중력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트라피스트 1B는 별에서 불과 0.01 천문 단위, 즉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트라피스트 1A는 초저온 적색 외성입니다. 2018년에 발표된 분광학적 관측 결과와 밀도 분석 결과, 트라피스트 1B의 대기는 매우 두껍고 뜨겁고 지구나 금성보다 훨씬 더 크다는 몇 가지 특징이 밝혀졌습니다. 이산화탄소가 풍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라피스트 1B는 항성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조성력으로 인해 멘틀이 마그마로 구성될 것이며 목성의 위성인 이오처럼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 두 행성인 트라피스트 1B와 C를 관측한 결과 이 행성들은 수소가 지배하는 구름 없는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몇 가지 가설이 남아 있습니다. 구름이 없는 수증기 대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지구보다 훨씬 밀도가 높고 따뜻하며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금성과 같은 대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의 관측에 따르면 금성형 대기는 지구가 8km, 금성이 15.9km인데 비해 금성은 52km로 이웃 행성보다 훨씬 더 두꺼울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C는 1A에 이어 두 번째로 가까운 외계 행성으로 질량이 지구의 약 116%에 달하는 트라피스트 1 행성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입니다. 또한 트라피스트 1 행성계에서 세 번째로 큰 행성이기도 합니다. 트라피스트 1B와 마찬가지로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며 지름은 14,016km, 공전 주기는 약 2.42일 58시간입니다. 평형 온도는 약 62도입니다. 항성으로부터 0.015 천문 단위, 즉 225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1.6%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표시된 거리는 상대적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네,
트라피스트 1c는 항성과 매우 가깝지만 항성은 태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이 행성은 지구보다 2.1배의 햇빛만 받습니다. 이에 비해 금성은 지구의 1.9배에 달하는 햇빛을 받게 됩니다. 트라피스트 1b와 마찬가지로 행성 C는 목성의 위성 이오와 비슷한 조석 압력으로 인해 지질학적으로 매우 활발할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c 역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성과 매우 흡사한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어 표면 온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행성 C의 대기는 행성 B의 대기보다 더 얇을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d는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좋은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외계 행성 중 하나입니다. 2016년 트라피스트 1계에서 처음 2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을 때만 해도 행성 B와 C에 속하지 않는 2개의 통과 행성이 제3의 행성으로 추정되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관측 결과 이 행성은 행성이 아니라 트라피스트 1d와 2라는 2개의 행성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트라피스트 1d는 질량이 지구의 30%인 비교적 작은 외계 행성입니다. 알려진 트라피스트 1 행성계 중 가장 질량이 작습니다. 지구보다 햇빛을 4.3%만 더 받기 때문에 거주 가능 영역의 한계에 있습니다. 평균 표면 온도는 9도이지만 이 행성은 동기 자전 중이기 때문에 별이 비추는 부분은 더 따뜻하고 물은 액체 상태이며 비추는 부분은 더 차갑고 고체 상태일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d는 4.051 또는 97시간 만에 별을 완전히 돌게 됩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약 2.2%입니다. 통과하는 방법 덕분에 우리는 지구의 0.784배에 달하는 지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밀도는 지구의 61.6%이고 중력은 50%에 약간 못 미칩니다. 따라서 트라피스트 1d는 전체 트라피스트 1 행성계에서 가장 낮은 질량, 밀도, 표면 중력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관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행성 D는 주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질량의 약 5%가 휘발성층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트라피스트 1d의 대기는 금성, 지구 또는 화성처럼 수소가 부족할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금성과 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대기라고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트라피스트 1 행성계의 네 번째 행성은 트라피스트 1, 2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행성인 F와 G와 마찬가지로 A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습니다. 이는 질량, 반지름, 밀도, 중력 등 지구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름은 지구의 0.9배, 질량은 지구의 질량의 0.7배입니다. 트라피스트 1 행성계의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구름이 없고 수소가 지배하지 않는 조밀한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라피스트 1 행성으로 지정된 것은 2입니다. 그것은 이웃 행성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트라피스트 1은 암석과 철로만 구성된 유일한 행성이며 지구보다 밀도가 높은 유일한 행성입니다. 따라서 C는 전체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기가 두꺼워 E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행성 E는 표면이 단단한 지구와 비슷한 구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의 평균 표면 온도는 영하 27도이지만 행성의 대기가 두꺼우면 훨씬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6일, 즉 146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항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A까지의 거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3%에 조금 못 미칩니다. 하지만 문제의 별이 적색 외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A에 매우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행성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의 60%만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트라피스트 1, 2에 있다면 이 별은 지구에서 볼 때 태양보다 4배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이제 트라피스트 1 행성계의 5번째 행성인 트라피스트 1F를 관측하겠습니다. 이 행성 역시 이웃 행성인 행성 2와 마찬가지로 행성 A의 항성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으며 지름은 지구의 약 1.045배로 지구와 매우 가깝습니다. 표면의 평형 온도는 영하 54도입니다. 질량은 지구의 0.68배, 중력은 지구의 62%입니다. 행성 F의 공전 주기는 지구의 9.1입니다. 관측에 따르면 행성 F는 매우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거대한 수증기 봉투를 가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은 현재 이산화황에서 나오는 비생물성 산소가 풍부한 대기가 있는 두꺼운 바다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지구는 얼음, 암석 또는 액체 물로 덮여 있을 수 있으며 하늘에는 물구름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트라피스트 1 시스템의 6번째 행성이자 행성 C에 이어 두 번째로 거대한 이 행성의 이름은 논리적으로 행성 G이며 항성의 거주 가능 영역의 외곽 한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12.351 주기로 항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지구보다 크고 밀도도 낮기 때문에 천문학자와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행성에 물이 있다고 믿습니다. 대기가 없다면 두꺼운 얼음청으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수증기 대기가 매우 두꺼우면 해양 행성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궤도의 변화가 적다는 것은 기후가 매우 안정적이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행성 H는 트라피스트 1 행성계에서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알려진 행성으로 행성계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행성입니다. 질량은 지구의 약 3분의 1, 크기는 지구의 7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트라피스트 1 행성계에서 알려진 행성 중 가장 작습니다. 지구 18.871 주기로 항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트라피스트 1 행성의 밀도는 지구의 56% 정도로 낮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이웃 행성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태양 플럭스의 13%만 받기 때문에 행성 H의 물은 두꺼운 얼음 껍질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평형 표면 온도는 영하 104도로 우리 남극과 거의 같은 온도입니다. 트라피스트 1H계에서 7번째로 알려진 이 행성은 조수에 의해 가열되는 지하 바다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외계 행성에는 간헐천 분출과 같은 빙화산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트라피스트 1시간 너머에 8번째 행성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행성은 화성 크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을 확인하려면 추가 관측이 필요합니다. 천문학자들이 트라피스트 1 행성계의 외계 행성에 대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앞서 우리는 통과 방법과 방사형 속도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방법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방법들이 어떻게 광활한 우주에서 새로운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날 은하수에는 5,0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행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통과 방법과
방사상 속도 방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두 가지 방법은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됩니다. 즉, 궤도 통과 방법을 사용하면 외계 행성의 궤도 주기와 반지름을 알 수 있고, 방사성 속도 방법을 사용하면 궤도 주기는 물론 여러 외계 행성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면 질량과 밀도를 구할 수 있으며 추론을 통해 행성의 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과 방법은 현재 외계 행성을 탐지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행성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별을 관측하여 빛의 세기 변화를 감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성이 별 앞을 통과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계 행성의 크기에 관한 데이터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측된 별의 강도가 감소할수록 행성은 더 커집니다. 방사형 속도 방법은 1995년 메이어와 켈로즈 연구원이 페가수스 자리 북쪽 별자리에서 태양으로부터 51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최초의 외계 행성인 51 페가시 B를 발견하는 데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물체가 움직일 때 물체가 방출하는 파동은 변이 앞쪽에서 압축되고 뒤쪽에서 팽창하는 간단한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행성이 항성 주위를 공전할 때 중력의 영향으로 항성이 약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천문학자들은 별이 방출하는 파동의 효과를 관찰하고 궤도에 외계 행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방법 덕분에 행성의 질량과 공전 주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통과 방법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통과 시간 변화 또는 TTV를 측정하면 외계 행성의 질량에 대한 추정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행성이 단독으로 공전하거나 주변의 다른 행성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케플러 공전 궤도라고 하는 주기적 공전 궤도를 따라 항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 행성의 일련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외계 행성의 중력에 의해 궤도가 교란되면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문학자 우르뱅르 베리에가 천왕성 궤도의 불규칙성만으로 해왕성의 존재와 우리 행성계에서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트라피스트 1 행성계의 경우 행성들이 모두 서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웃 행성들에 의해 궤도가 교란됩니다. 따라서 공전 주기가 주기적이지 않고 항상 수십 분까지 약간의 전진 또는 약간의 지연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과 전진을 트랜짓 타이밍 변동이라고 합니다. 이 측정은 공전 주기, 공전 궤도의 편심 또는 기울기와 같은 외계 행성의 궤도 특성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천문학자에게 제공합니다. 트라피스트 1의 7 외계 행성은 특별합니다. 먼저 그 구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행성들은 모두 목성이나 토성 같은 가스 행성이 아닌 암석 행성입니다. 모두 지구와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에주 대학의 천문학자 연구팀이 행성 내부를 탐사하여 밀도를 측정한 결과 이들 행성의 밀도는 모두 거의 같으며 이는 행성들의 구성이 다소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 유형의 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계 행성은 핵이 없고 다른 원소가 섞인 철로 이루어진 암석 표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암석 표면과 철로 된 핵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보다 비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트라피스트 1 행성 중 일부는 해양 표면과 큰 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행성 A 항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 FGH의 경우일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의 행성은 철, 산소, 실리콘, 마그네슘과 같은 지구에서 발견되는 물질로 구성될 것입니다. 지구보다 밀도가 낮은 것은 철의 비율이 낮거나 행성에 물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이 행성들에는 핵이 없거나 질량이 매우 낮은 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철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되어 생성된 산화철, 즉 녹으로 핵이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에 따르면 트라피스트 1의 행성은 지구보다 물이 더 풍부할 것입니다. 이 가설은 지구의 0.02%에 비해 최대 5%의 물을 함유할 수 있는 외부 행성 FGH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트라피스트 1의 행성 구성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려면 제임스 웹의 관측을 기다려야 합니다. 7개의 행성은 모든 행성에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 행성계와 비교하면 마치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의 궤도에 모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행성들은 모두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기 쉽습니다. 7행성은 동기 자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행성들이 항성에 대해 항상 같은 얼굴이 보일 것임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7행성을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성 A에 가장 가까운 처음 새 행성, 즉 행성 BCD는 동일한 대기를 가질 것입니다.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지만 제한된 지역에서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세 개의 외 행성인 트라피스트 1, EFG는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바다가 있고 대기가 지구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외계 행성은 얼음 행성이 될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의 외계 행성은 극자외선과 X선을 강하게 조사받아 수소가 빠져나가고 수증기의 광분해가 촉진되어 대기를 유지하는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행성계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 정도의 방사선은 이 7개의 행성에서 적어도 하나의 육지 바다에 해당하는 양의 물을 증발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폭주 온실 효과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천만 년에서 수억 년 동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B의 경우 그 양은 심지어 20개의 육상 대양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실 효과의 상황을 유지하려면 많은 양의 물이 매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트라피스트 1A는 활동 중이며 강력한 항성 폭풍을 일으켜 거주 가능 영역이 일시적으로 관찰되는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성 폭풍은 또한 이러한 외계 행성의 대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분광학을 통해 외계 행성의 대기 구성을 연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르도 천체 물리학 연구소의 숀 레이몬드와 그의 연구팀은 트라피스트 1 행성의 형성이 태양계의 텔루르 행성보다 10배에서 20배 빠르다는 결론을 내린 연구를 네이처 천문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트라피스트 1 행성 중 3개는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행성입니다. 트라피스트 1, D, E 그리고 아마도 F. 사람이 살 수 있으려면 행성이 암석이어야 하고 별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아야 물이 액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1B와 C는 별에 너무 가까워서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이 증기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D는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지만 별과 동기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쪽은 너무 뜨겁고 다른 쪽은 너무 차갑습니다. 그러나 밝은 쪽과 어두운 쪽 사이의 영역에서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소나 헬륨을 기반으로 한 대기가 없기 때문에 가벼운 가스를 보유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하지 않아 사람이 살 수 없는데, 트라피스트 1D는 지구와의 유사성 지수가 1점 만점에 0.9로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후보로 남아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1E는 트라피스트 1A의 거주 가능 영역 중앙에 완벽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바위가 많고 단단한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와의 유사성 지수는 0.85입니다. 트라피스트 1FGH와 달리 물은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성에는 외계 수중 생명체가 발달했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60.4%의 항성 플럭스만 받기 때문에 열을 유지하고 행성의 어두운 면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두꺼운 대기를 가져야 합니다. 행성 F는 20%의 물로 구성된 해양 행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마도 거주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두 개의 외계 행성인 트라피스트 1G와 H 역시 얼음 행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음층 아래가 아니라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수중 생명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트라피스트 1 시스템에서 육상 생명체가 어떤 모습일지 살펴봅시다. 트라피스트 1 항성계에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생명체가 지구의 생명체와는 매우 다를 것이라는 것 뿐입니다. 우린 이미 모든 행성이 동기자전을 하기 때문에 항성에 항상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거주할 수 있는 행성에는 뜨거운 얼굴과 차가운 얼굴이 있을 것이고 생명체는 아마도 두 얼굴 사이에서 발달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쪽에서는 하루 종일, 다른 한쪽에서는 밤새도록 태양이 비추는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 행성의 거주자에게는 경치가 웅장할 것입니다. 다른 6개의 행성은 모두 서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행성에 있느냐에 따라 이웃 행성이 지구에서 보는 보름달보다 2배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달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이웃 행성의 세부 사항과 질감을 볼 수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1의 D, E, F의 주민들은 지구에서 보는 태양처럼 노란색이 아닌 연어 분홍색으로 빛나는 그들의 별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방문자에게 이 행성들의 빛은 우리 태양처럼 황색 외성이 아닌 적색 외성이기 때문에 희미하고 밝게 보일 것입니다. 또한 빛은 가시광선 파장이 아닌 적외선 파장에 위치할 것입니다. 해가 진 직후 지구 하늘의 밝기를 상상할 수 있나요? 이는 트라피스트 1 행성의 하늘 밝기와 비슷할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 별에서 나오는 빛은 적외선이므로 식물은 지구처럼 밝은 녹색이 아니라 더 어두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한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을 더 잘 포착하기 위해 크고 키가 크며 가지가 많을 것입니다. 육상식물은 식물세포에서 발견되는 적색광의 광수용체 덕분에 실제로 빛 스펙트럼의 적색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40광년 이상 떨어진 행성에서 같은 식물이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트라피스트 1B와 C는 대기가 수소에 의해 지배될 수 있습니다. 행성은 행성 주수에 의해 가열되어
암석 멘틀의 마그마의 바다가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행성의 표면에는 화산이 존재할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의 행성들은 항성 주위를 빠르게 공전하기 때문에 공전 주기는 행성에 따라 4.5일에서 9.2일로 매우 짧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지구의 1년처럼 규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라피스트 1의 7 외계 행성들은 항성 궤도를 돌 때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공전 주기가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성들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을진 모르지만 지구에서의 삶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트라피스트 1의 생명체가 살아남으려면 트라피스트 1A의 강렬한 방사선 플레어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정의 시작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색 외성은 황색 외성만큼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적색 외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쥐자기 폭풍보다 최대 10,000배 더 강력한 자기 플레어를 일으킵니다. 생명체가 발달하려면 트라피스트 1 행성의 대기가 두꺼워야 합니다. 대기가 얇을수록 더 많은 자외선이 행성 표면에 도달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피스트 1 행성에 지구와 같은 귀중한 오존층이 없어 방사선으로부터 행성을 보호할 수 없다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의 폭발 사이에 생명체가 발달할 시간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능적인 문명의 단계에 도달하고 트라피스트 1A의 에너지 폭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트라피스트 1 행성의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지하로 피신을 해야 했거나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양 행성일 수 있는 행성 F 또는 G와 같은 행성의 경우 수중 생명체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는 심해에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트라피스트 1개의 일부 행성은 해양 행성일 수 있습니다. 대기가 열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두꺼우면 트라피스트 1D와 F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행성 G와 H처럼 얼음 행성이 될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개 행성에서 외계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연구자들은 우리 태양계에는 없지만 이러한 유형의 행성에 대한 모델을 설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1 행성의 바다는 밀도가 높고 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라피스트 1F의 바다는 수심이 67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양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확립된 모델은 행성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처럼 비교적 작은 천체에는 얼음 껍질로 덮인 액체 바다가 있을 수 있지만 외계 행성처럼 큰 천체에서는 두 개의 얼음 껍질 사이에 갇힌 일종의 물 샌드위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압력이 너무 높아서 고온에서도 심해의 물이 얼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구 질량의 30%에 불과한 트라피스트 1D와 같은 작은 해양 행성은 수열 활동, 방사선 가열 또는 조석 가열로 인해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얼음 위성인 엔셀라두스와 유로파처럼 빙화산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해양 세계에는 사람이 살 수 있지만 액체 상태의 물 위에 얼음층이 있거나 액체 상태의 물 주위에 얼음층이 두 겹으로 끼어 있는 상태라면 제한된 수중 생명체만 발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바다는 지구에서 산소를 생산하는 해양 생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인과 같은 영양분이 덜 풍부할 것입니다. 네, 빙하가 바다에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 계속 이어가자면 지구에서 이는 빗물에 의해
암석과 육지에 닿은 후 바다로 발명해야 합니다. 기압과 온도 조건에 강한 박테리아와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트라피스트 1 행성의 대기가 충분히 두껍고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조사하면서 펜스퍼미아 현상도 발견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가요? 이 단어는 씨앗의 혼합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펜스페르미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펜스페르미아는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생명체가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생명체는 우주 먼지, 소행성 또는 해성을 통해 트라피스트 1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생명체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1의 행성들이 0.01 천문 단위 미만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이는 매우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트라피스트 1에서 행성 간 펜스페미아가 발생 확률이 지구에서 화성으로 펜스페미아가 발생 확률보다 10,000배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펜스퍼미아 이론은 지구의 생명체가 외계의 오염 때문이라는 가설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결국 소행성 낙하가 화성 조각을 지구로 운반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펜스퍼미아 이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소행성과 같은 천체의 파편에 달라붙어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트라피스트 1 행성의 천체 파편 조각이 행성계의 다른 행성에 충돌할 확률이 20분의 1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이론이 다소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생명체는 회복력이 매우 뛰어나 행성 간 여행 조건에 매우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트라피스트 1 행성과 이웃 행성 사이의 이동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저항력이 매우 강한 생명체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생명체가 트라피스트 1의 여러 행성에서 여행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가설에 흥분하고 있지만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여행하는 것은 선진 문명에서 온 외계인이 아니라 생명체라고 말합니다. 외계인은 소행성에 달라붙어 이웃 행성으로 여행할 만큼 저항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린 매우 저항력이 강한 박테리아 생명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체가 다른 행성에 착륙하면 선진 문명을 향한 전체 개발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트라피스트 1A와 그 격렬한 분출에서 보았듯이 모든 박테리아가 그러한 여행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이동하는 생명체는 극심한 열, 우주로 던져지는 충격의 압력, 그리고 별이 방출하는 매우 강력한 자외선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혹한의 온도와 다른 행성에서의 낙하 충격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펜스페르미아의 위대한 여정에 적합한 생명체는 거의 없다고 할 만큼 말이죠. 일부 과학자처럼 회의적이라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타디그레이드 2019년 우주탐사선을 통해 달에 보내졌고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남은 극도로 저항력이 강한 동물입니다. 몸 길이가 0.1에서 1mm인 이 동물은 영하 272도에서 영상 150도 사이의 온도를 견딜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또한 엑스레이에 대한 내성이 우리보다 1100배나 더 강하고 심해에서 발견되는 압력보다 4배나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탈수와 산소 부족에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번식을 위해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에 저항하기 위해 다리가 8개인 이 작은 동물은 마치 죽은 것 같지만
매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크립토바이오시스 상태에 들어갑니다. 신진대사의 과정이 정상의 0.01%로 감소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 수분을 보충하기만 하면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디그레이드만이 극도로 저항력이 강한 생명체는 아닙니다. 박테리아는 사해, 남극, 원자로, 심지어 지구 궤도의 국제 우주 정거장 밖에서도 생존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주 적대적인 환경 또는 방사선에 노출된 세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트라피스트 1개의 행성들을 더 탐사할 계획입니다. 2021년 12월에 발사될 제임스 웹 망원경은 지금은 퇴역한 나사의 스피처 망원경이 시작한 작업을 완성할 것입니다. 스피처 망원경은 최초의 트라피스트 행성 발견을 확인하고 나머지 4개의 행성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또한 7개 행성의 질량과 반지름을 계산하여 행성의 밀도를 계산하고 행성이 모두 지구와 상당히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바로 스피처였습니다. 그 후 허블 망원경으로 이 행성들의 대기 구성을 스캔하여 가스 거인처럼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후 수많은 연구가 이 정보를 상호 참조하여 이 행성들의 프로필을 확립했고 트라피스트 1 항성계에서 이 여정 중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 신비한 암석 행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 망원경에는 근적외선을 볼 수 있는 분광기인 NIR 스펙이라는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장비를 만든 것은 에어버스입니다. 이는 별에서 은하까지 100개 이상의 물체의 스펙트럼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최초의 우주 관측 장비입니다. 이 귀중한 기기는 우주의 암흑기의 끝을 연구하고 관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주의 암흑기란 무엇인가요?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난 후 우주가 3000도에 도달한 시기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는 핵과 전자의 만남이었고 이 두 원자는 나중에 결합하여 최초의 수소와 헬륨 원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방사선이 물질에서 분리되었다고 말합니다. 광자의 방사선은 더 이상 우주에 흡수될 수 없었고 우주가 빛에 투명해졌습니다. 이를 화석 복사라고 부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암흑기에는 화석 복사가 유일한 빛의 원천이었습니다. 최초의 수소와 헬륨 원소의 형성과 함께 우주의 암흑기를 종식시킨 것은 최초의 별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우주 탄생의 중추적인 시기인 이 시기는 과학자들의 우주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 특히 관심을 갖는 시기입니다. 제임스 웹의 근적외선 망원경은 이 먼 시대를 잘 이해하기 위해 최초의 은하 조립과 별의 탄생에 대한 이해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제임스 웹이 메탄, 이산화탄소, 산소와 같은 분자의 신호를 식별하여 외계 행성의 대기 구성과 생명체의 존재 여부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NIR 스펙 장비 덕분입니다. 제임스 웹은 실제로 트라피스트 1의 행성을 관측하기 시작했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망원경이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볼티미어의 JWST 본사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결과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트라피스트 1BCG에는 수소가 풍부한 대기가 없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항성계를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제임스 웹에게 추가 탐수 임무가 할당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수집할 데이터에 맞게 망원경의 장비를 가장 잘 조정하는 방법을 여전히 배우고 이 행성계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몇 번의 관측이 필요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제임스 웹이 10년 이상 정거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흥미로운 행성계 중 하나인 트라피스트 1에 대한 탐사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 태양계와 비슷한 트라피스트 1은 우리 태양계만큼이나 많은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아직 모든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이 매혹적인 항성계에는 여전히 많은 회색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행성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을까요? 어떤 행성이 바다 행성이고 또 어떤 행성이 지구와 같은 단단한 표면을 가진 암석 행성일까요? 트라피스트 1 행성계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펜스페르미아의 이론에 따라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강력한 신형 제임스 웹 망원경과 ELT 망원경이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와 같은 고도의 외계 문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주의 위대한 신비와 창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